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민주당의 승소 비법을 알려진 문영배에 대해서 이 불공정의 극치다. 이 헌재가 이게 뭐 이번에 선관위 편들어 준 거 가지고도 헌재는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40여 건 이것도 문매를 맡고 있고요. 이거 분노한 인권위원이 여기 대해서 직격했습니다. 인권위원이 말이죠. 헌재에 대해서 직격했습니다. 40여 미임명 권한쟁의 일부 우연 관련 40여건이요. 이거 무조건 각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회에다가 지금 다시 의결을 받아오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기다려주고 그게 힌트를 줬다는데 사실 힌트를 줬다기보다도 기다린 게 잘못인 거고 설사 그걸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결을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40여 임명 촉구 결의안 어떻게 결의안이 의결과 같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냥 대놓고 편드는 거예요. 힌트를 준 게 아니라 대놓고 편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은 지금 완전히 불공정한 그런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고 있죠.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40억을 먼저 하고 40억은 분명히 권한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시켜야 되는데 각하 안 시키고 또 그거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 불공정 말할 필요가 없죠.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 김용원 의원이 상임위원이라고 했죠. 상임위원. 이분이 용감한 분인데 저번에도 말이죠. 국가인권위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말이죠. 불구속하라. 구속시키지 말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어권을 보장하라. 그랬던 그 상임위원 말이죠. 김용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영배를 비판했습니다. 공개 비판이죠. 공개 비판. 문영배가 당초 2월 3일을 선고 날짜로 정해놨었대요. 이야, 이 새끼 뭐야? 당초에는 2월 3일을 선고하려고 막 서두르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3월도 아니고 이 2월에 끝내버리려고 했었구나. 평의서 3인 각하 주장에 문영배가 선고를 미루고 민주당에게 모범답안과 함께 시간을 줬다. 이건 저기 말하는 거네요. 요게 윤석열 대통령 거 말고 40여 건. 40여 건이 원래 2월 3일 날 했었잖아요. 그 선고 날짜가. 근데 요거를 그 평의서 3인이 각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선고를 미루고 민주당에게 모범당과 함께 시간을 줬다. 극좌파 문영배, 필드 좌파들이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40여 건 2월 3일 날 왜 선고한다 했다가 2시간 전에 그 선고를 연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3인 그 각하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각하거든요. 그거는 권한쟁의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든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이 의결을 거쳐야만 국회 대 대통령의 권한쟁의가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원식 개인 대 대통령의 권한쟁의가 됐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럼 각하시키면 되는 건데 각하를 안 시키고 시간을 끌면서 국회에다가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근데 그것도 힌트를 줬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는 대놓고 그냥 봐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40여 임명 촉구 결의안으로 그게 원래가 소송할 때 그 국회 의결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봐준 건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3인 있죠. 김복형 그리고 정영식 그리고 우리 조한창 여기는 각하를 주장했어요. 각해야 된다. 근데 3인밖에 안 된 거야. 5대 3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본안으로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도 끝까지 그럼 기각을 주장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저쪽 편을 들어가지고 8대 0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8대 0으로 이거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3명은 각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각하가 맞거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권위원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영배가 몇 시간을 주느냐 이거지. 이 선고를 미루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선고를 했으면 여기서 그냥 각하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런데 선고를 연기하고서 미루고 나서 국회한테 그러면 이거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이렇게 힌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그랬더니 임명촉구 결의안이라는 식으로 꼼수로 약간 비슷무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헌재가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각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명촉구 결의안이라도 없었으면 이게 아마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나 갖고 오니까 핑계를 댈 게 있으니까 그냥 국회 편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김용원 상임위원회 볼 때는 이거 다 꼼수다.
꼼수다. 그러니까 2월 3일 날 그냥 선고하고 그날 각하 판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2월 3일 날 선고를 미룬 거 아니냐. 일부러 미루고 나서 국회한테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주고 그다음에 시간도 준 거 아니냐. 근데 국회가 그렇다고 해서 보정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꼼수로서 편법으로서 약간 그 흉내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됐다 그러면서 40여길 갖다가 손들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도 굉장히 국가기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근데 인권위원이 김용원 이분이 야 이거 헌재 이거 완전히 개판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승소 비법을 알려준 헌재는 불공정의 극치다. 그리고 분노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용원 이분은 변호사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요. 28일 SNS를 통해서 맹렬 극좌파 40여개에 대한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우연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에서 극좌파 문영배는 이렇게 민주당에게 100% 승소에 이르는 간단하고 확실한 비법을 알려주고 넉넉한 시간도 제공했다. 이로써 재판의 결론은 선고 들을 필요도 없게 됐다. 그런데 간단하고 그런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그 분명히 얘기합니다. 김 상임위원은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문영배는 당초 2월 3일을 선고 날짜로 정한 뒤 그날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다른 재판관들과 평의를 해보니까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3인이 각하 주장을 하는 바람에 낭패가 되었다. 그래서 문영배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헌재의 누군가가 민주당과 내통했다. 문영배는 선고를 미루고 민주당에게 모범당과 함께 시간을 주었다. 뭐 누군가는 누군가겠어. 문영배가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헌재가 40역을 갖다가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주당과 공모해서 편법을 썼다라고 하면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헌재가 40역 사건에 대해 2월 3일 곧바로 선고를 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분노한다. 헌재가 불법적 편파적으로 한쪽 편을 든 것이고 불공정의 극치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성 초월 불법 심리 작태의 연장선상이다. 극좌파 문영배를 필두로 한 좌파들은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는 만행을 꺼리낌없이 저지르고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닌다.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처음에 각하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 끌려다녀가지고 8대0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끌려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무조건 각하로 밀고 나가야지. 저 새끼들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저쪽 편 든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각하다. 그럼 되는 거야. 무조건 각하다. 그럼 3명만 각하시키면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명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사심 없는 젊은 대학생들을 포함해 국민의 4할가량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 김 상임위원은 탄핵을 헌재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심각한 소요사태나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탄핵을 인용해서 윤석열을 지금 대통령직에서 제거하는 것은 국민의 40% 이상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재를 향해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국민의 뜻을 짓밟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일깨우자. 민주당이 준 탄핵 용역 수행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들 헌재는 민주당이 준 탄핵 용역 수행을 포기하라. 괜히 민주당 편들고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시키려다가는 니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개작살 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분열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오늘을 가져다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데 40역 재판의 경우에 지금 불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진행해가지고서 민주당한테 힌트까지 줘가면서 40여기가 이기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기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3명이 우리 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저쪽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고를 하자 이거죠. 경고를. 문영배 너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우리 3명의 재판관들도 괜히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용원 인권위원회 지금 헌재에 대한 저격 그리고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글 여러분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필 변호사입니다.